지난주에 방사청이 진행 중인 근거리 정찰 드론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시험평가 특혜가 있었고 모터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중국산으로 썼다는 보도가 있었죠. 중국산 드론은 보안이 취약해서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거나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산품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면서 해당 입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근거리 정찰 드론 사업은 구매 시험 평가를 마치고 최종 기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드론 업체 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가 보입니다. 구매 시험 평가는 합참이 통제하고 육군이 주관하고 방사청과 제작업체, 기품원 등 출연기관이 모두 참여하는데 지나치게 경직되고 보수적으로 판정하는 게 문제라면 모를까 시험평가 과정에서 편파가 생길 확률은 지극히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시험 중간에 이미 문제가 불거졌을 거고 정상적으로 판정까지 난 걸 보면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여론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에 중국산이 사용되었다고 문제를 삼는데 이건 이번 입찰에서 저가 입찰로 인해 결과가 결정되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기존 결정이 기술 점수와 비용 점수의 합계로 결정되는데 상대 업체가 저가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니까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거라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방사청에서도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 자료를 냈는데 시험평가 과정에 특혜는 없었고 중국산 배터리와 모터는 특정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모든 드론의 배터리와 모터가 중국산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행체, 지상통제기, 소프트웨어 등의 핵심 부품은 국내 업체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했기 때문에 이걸 중국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군 전용 주파수를 적용하고 국산 암호 모듈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안에도 취약하지 않다고 하죠. 한마디로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방사청의 반론과 같이 소형 드론용 배터리와 모터 같은 부품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 국내에서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중국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죠. 기술력도 높고 가격도 싸서 전 세계 드론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드론을 국내 구매가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했더라면 주요 부품 개발비를 정부에서 다 지급해주기 때문에 국산품이 개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소형 드론을 연구개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민간 시장의 드론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걸 그냥 사오면 되지 뭐하러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하냐는 거죠. 그래서 국내 구매로 획득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사청은 요구된 성능이 충족된 제품 중에서 가격이 싼 걸 구매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려면 가격을 낮추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방사청 입장에서야 중국산 부품을 적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설계가 되고 군 전용 주파수와 암호 모듈을 적용하면 운용상이나 보안상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중국산 부품에 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군용 드론에 중국산 부품을 계속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앞으로 군용 드론 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텐데 시장성이 없다고 중국 부품을 계속 갖다 쓰다가는 드론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 국내 조립 생산 위주로 시장을 유지하게 되면 유사시에 중국으로부터 드론 부품 수출이 중단될 때 그때는 드론 자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상용 드론이 아닌 군용 드론은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또한 중국산 부품은 고장나면 교환해서 수리는 할 수 있지만 부품 자체의 수리는 원제작사인 중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수리 시간도 상당히 걸리죠. 정서적으로 중국산 부품을 군용에 쓴다는 건 역시 부담스럽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드론 원천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게 필요한데 이러려면 방사청의 드론 관련 정책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일단 국내 구매 사업에서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와 시험평가 관련된 비용은 정부에서 보전해줘야죠. 이번 근거리 정찰 드론 사업을 보면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시험평가를 하려면 업체별로 서너 대의 군용 드론 시제품을 제작해야 하고 시험평가 간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업체별로 못해도 수억 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비용은 모두 입찰 업체의 자비입니다. 정부에서는 1원도 안 줍니다.
미국이나 호주는 구매 시험평가에 사용되는 시제품 비용을 제작업체에게 보전을 해주는데 방사청은 일체 주지 않죠. 돈이 아까우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될 게 아니냐는 스탠스입니다.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돈도 벌고 기술과 경험 축적이 되는 외국의 제도와 달리 우리는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고 1등이 된다고 해도 납품 실적만 챙길 뿐 저가 경쟁 입찰로 인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인 거죠. 이런 식이면 드론 강국은커녕 황폐해질 게 뻔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방사청이 이 부분을 개선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드론 제작이 쉽다고 제작업체가 많다고 구매로 가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어야죠. 민간 드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오면 된다고는 하지만 민간 드론 역시 원천 기술보다는 중국산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게 대세입니다. 아예 중국산 완제품을 사다 팔기도 하죠. 군용에 사용하기 위한 원천 기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군용 드론 자체가 시장성이 없고 스펙도 까다롭기 때문에 더더욱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드론 원천 기술이 발전하려면 정부가 연구개발 형태로 투자하고 육성하는 게 필요하죠. 당장 눈앞에 있는 드론을 빨리 구매하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드론 산업 기반을 육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군용 드론의 성장은 정부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드론 기술을 업체에게만 강요해서도 안 되고 정부 입찰 비용을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켜도 안 됩니다. 방사청이 귀찮다고 방사청이 일원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다가는 드론 산업 자체가 시대에 뒤처질 게 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